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게 바로 보험이겠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보험제도지만 또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실손보험 따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자동차 보험 필수겠죠. 네, 올해 보험료가 할인 혹은 할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시작되니 미리미리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함께 알아보죠. 홍승희 리틀코리아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실손 보험률이 평균 1.5%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네. 또 세대별로 또 인상폭이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올해 인상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2022년 약 14.2%, 23년 8.9% 인상된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감소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요. 근데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어서 이 손해율이 보험료 인상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손해율이 굉장히 23년에 높았지만 이 높아진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에 다 반영하지는 않겠다라고 보험사들에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아마 대세가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상생 금융 차원에서 보험사도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 인상폭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허. 예를 들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네네. 2009년 9월까지 가입했던 1세대라고 하는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없고 5년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인상률은 평균적으로 4.8% 정도 이제 이번에 올해 2024년에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매년 높은 원래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실손 상품이 1세대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낮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2세대라고 하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됐던 실손은 평균 1.6%로 굉장히 낮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3세대 실손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가 됐던 상품인데 이 상품이 지금 이번에 인상률이 아하, 예. 평균 18.3%입니다. 근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었겠지만 이 3세대 실손은 착한 실손이라고 또 판매가 되기도 예.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예. 요율을 좀 낮게 써서 저렴하게 보험료를 이제 책정했던 실손인데 이 실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근골격계 질환 관련 물리치료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이런 치료를 위해서 지급한 보험금의 손해율이 전년 대비 4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기준으로 손해율이 243.4%를 기록을 해서 예. 안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4세대라고 하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은 올해는 보험료가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률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도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건 네. 연평균 1.5% 오른다고 들었는데 이 매년 올라가는 이제 갱신보험료를 가입하신 분들이 올해도 내가 보험료 많이 오른다는 안내장을 받았어요. 그래, 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상품 자체의 요율은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내 나이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내가 올해 보험료와 내년 보험료가 위험률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글픈데 요율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해드렸어요. 그러니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평균의 오류라는 게 아까 평균 1.5% 오른다고 질문을 네. 드리면서도 아니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보험료가 1.5%밖에 안 올라 했지만 네. 저렇게 세대별로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네요. 네, 많이 예. 오르는 3세대 세대가 같은 있죠. 경우는 네. 3세대는 또 아까 착한 실손이라 하셨지만 네. 실손 보험 그거 믿고 진짜 과잉 그것도 맞습니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손이 계속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상품이 좀 개선이 되고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이게 4세대 같은 네. 경우 이제 그러니까. 동결인데 네. 이게 차등 제도가 시행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제 지급받게 네, 네. 되면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4세대 실손 그러면 실속형이고 저렴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작년 12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했지만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4세대 실손의 핵심은 바로 할인 할증 제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겠다라는 큰 골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전까지의 실손은요. 만약에 우리 친구 3명이 밥을 먹으러 레스토랑을 갔다. 근데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남은 친구 둘이 음식을 먹었어요. 네. 근데 나와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 우리 함께 자리했으니까 3분의 1로 돈 다 내. 이게 예전의 실손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4세대 실손은 나는 커피만 마셨으니까 커피값만 낼게. 나머지 음식값은 나머지 둘이 내. 네. 이렇게 하는 게 4세대 실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얘가 너무 쉬워서 이해가 확 돼요. 네. 그래서 이게 4세대 실손인데 이게 어떻게 할인 할증이 되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1년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만약에 청구액이 없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거고요. 100만 원 미만으로 청구했으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네네. 거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다. 그럼 100% 인상. 그럼 보험료가 2배가 되는 거죠. 150에서 300만 원이면 200%가 올라가니까 내년엔 보험료가 3배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수령했다. 그러면 5단계에 해당이 돼서 300% 인상이니까 올해 낸 보험료보다 내년에는 보험료가 4배가 되는 이런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 중에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이라고 하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치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희귀난치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많이 쓰시겠죠. 네. 이분들이 받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호제도에 따른 1, 2등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예외가 됩니다. 네. 오늘 진짜 모처럼 홍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증시 상황도 안 좋아서 꿀꿀한데 옆에 짝지가 저를 자꾸 괴롭힙니다. 아까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하면서 왜 저를 쳐다보세요? 다 같이 다 나이 같이 먹는 나이 거예요. 그 묘한 눈빛. 자, 어쨌거나 근데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거 자동차 보험료 내리나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그나마 담비 같은 소식인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달 중순 이후에 책임 개시 계약건부터 보험료를 인하한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리츠 화재가 먼저 그 작년 연말에 3% 인하를 했고요. 삼성화재랑 KB손보가 2.6%, 현대해상 DB손보, 하나손보가 2.5%, 그리고 롯데손보가 2.4% 정도 네.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동차 보험이 전체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분들이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라고 아마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외는 있죠. 왜냐하면 네. 보험이라는 건 전체의 요율은 인하가 되지만 내 개인한테 적용되는 이제 할증 기준은 또 달라질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일리지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요. 어쨌거나 네. 사고 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요즘에 또 대리 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맞습니다. 대리 운전 기사분들 다 각 개별로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크게 올라간다면서요. 맞습니다. 대리기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운전자인데 내가 술을 마셨다고 운전을 못하니까 대리기사를 부르면 그렇죠.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대리운전기사 특약이라는 걸 별도로 가입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을 맞아요.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입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 차량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배상 책임의 의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때 보상해주는 이제 대물 배상이 금액이 2억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내가 운전했는데 나는 대리기사니까 차주가 원래는 별도로 있죠. 네. 이 차량이 파손이 됐을 때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기 차량 손해도 1억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고가 외제 차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실제 사고가 발생되면 이 금액이 현저히 부족해서 대리기사가 자기 돈으로 비용을 물어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아니 3억 갖고도 수리가 안 되는 차가 있어요? 안 요즘에 돼요. 외제차가 또 워낙 많으니까 3억이 그런가 아니고요. 봐요.
상대방 차에 대해서 2억 한도,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차에 대한 1억 1억 한도기 한도. 때문에 이 금액을 벗어나는 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요새 예, 많아지고 예. 있죠. 그래서 요 한도를 이번에 늘리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10억까지,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3억까지 이제 높여서 가입을 가능하게 이제 상품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게 사고 횟수별 할증 제도인데요. 네. 대리운전자는 할인 할증 제도가 없었어요. 어허.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자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올려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예 인수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요, 원래 있는 대리운전으로 취업을 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그렇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할인 할증 제도를 추가해서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걱정은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그러게요. 모르니까 이게 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요. 지금 또 네. 요즘 어지간하면 뭐 중고차를 사고 팔더라도 다들 요즘은 뭐 플랫폼 이용하는데 맞습니다. 이 보험료 비교도 또 플랫폼에서 가능하다고요. 네, 맞아요. 보험료 비교도 이제 플랫폼에서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왜 안 됐는데 이러실 네. 수 글쎄, 있죠. 예. 네,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 이제 아마 시스템을 아. 구축하는 여러 규제나 제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이런 11개 플랫폼 업체에서 네. 보험사 40여 곳과 손잡고 이제 서비스를 오픈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이잖아요. 네.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자동차 보험과 용종 보험 두 가지만 우선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용종 보험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해외 여행자 보험이나 아니면 네. 뭐 실손의료 보험, 저축 보험 이렇게 환급금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 위주로 먼저 오픈을 할 거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휴대전화에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한 이후에 보험 비교에 필요한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또 내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차량 그리고 특약의 내용들을 선택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저한테 맞춤형으로 이제 보험 상품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 상품들을 추천해 준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면 가입은 어디서 하게 되냐?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회사의 상품을 조건에 맞춰서 비교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 준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방향이 있을 거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저렴한 상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들한테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취지는 조금 퇴색이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네네. 많은 분들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기보다는 이미 다이렉트라고 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는 저렴하게 네.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을 타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이 보험료에 조금 전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게 변함 없이 더 저렴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들어야 할 내용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모셔서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